캄보디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체포 후 단죄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학살의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도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정의의 시련이 지연됐다. 그리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쓴 것,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은 10분 정도 영상을 보시고 10분 정도 영상을 보시고 하는 식으로 12시 반 이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Sorry for not preparing English subtitles.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까지 4년이 채 못 되는 시간에 무려 자국민의 4분의 1인 300만 명을 학살한 나라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가장 잔혹하고 악명 높은 두얼슬랭, 일명 S21, 수도인 프놈펜 시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2만여 명이 수감되어 단 12명만 살아남았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시설입니다. 번화가 한가운데에 이런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립박물관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앙코르와트와 더불어 역설적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주변에서 음식을 팔고 관광객을 상대로 음료수를 팔며 삶을 영위해 갑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아픔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문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로 쓰였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담 안쪽으로 참혹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두얼슬랭 추모박물관 담벼락입니다. 이 담 안쪽이 두얼슬랭, 그러니까 일명 S21로 불렸던 수용소입니다. 크메르루주는 1975년 4월 정권을 잡자마자 학교였던 이곳을 대규모의 감옥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고문했습니다. 이곳은 감옥소로 개조하기 전까지는 고등학교였다고 하는데요. 폴포트가 이곳에서 근무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구를 지나면 한때는 학교였다가 나중엔 감옥으로 쓰였던 A동, B동, C동, D동 4개의 건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A동과 B동 사이에는 14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의 임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1979년 1월 10일 베트남군이 크메르루주를 무너뜨리고 프놈펜에 입성했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는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주였으니까 아마 자기들 통신도 변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도망쳤습니다. 문서를 태우지도 못했고 고문 도구를 증거인멸하지도 못했습니다. 1월 10일 한 베트남의 종군 기자가 이곳에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문실에는 철제 침대 위에 족쇄에 발목이 묶인 채로 피침갑을 하고 시신이 된 14구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시체에 의자가 놓여있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들은 아마 이곳 교도관이
앉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곳 수감자들을 고문한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종군 기자였던 베트남의 호반타이 씨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한 광경이지만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촬영을 했을 것입니다. 한 종군 기자 덕분에 이곳 S-21 비밀 수용소의 끔찍한 참상이 외부로 전 세계로 생생하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나올 수는 없는 곳, 이렇게 불렸습니다. 2만 명 정도가 수감됐지만 수감자는 단 12명, 7명의 성인과 5명의 어린아이가 전부입니다. 크메르 루즈는 한 사람의 적을 놓치는 것보다는 무고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이는 편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집단입니다. 잡초를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갓난아기까지 잡아다 모두 살해한 잔혹 무도한 집단입니다. 이곳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 중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4구의 시신을 오히려 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름 없는 시신들은 누군가가 시신을 수습해서 정중하게 입장을 해주고 저기에 붙였다는 건 알 수 있다. 담벼락에 서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문을 하다 죽어나간 사람들을 어딘가에 덩이를 파고 모두 묻었다 라고 했으니까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이곳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은 전염병을 걱정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질까봐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시체가 썩는 곳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부터 감염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처형해야 될 사람을 트럭에 실어서 더 남동쪽 킬링필드로 보냈습니다. 킬링필드에는 지금 5천여 구의 유골이 위령탑 안에 봉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인간성의 바닥,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까지 얼마나 잔인해지고 참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투얼슬렉을 한 바퀴 돌아보면서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수많은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 투얼슬렉 감옥보다 요독수용소, 그리고 북한에 있다는 수많은 정치부 수용소, 투얼슬렉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참혹함도 이 정도인데 과연 북한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 투얼슬랭의 참상은 적어도 1979년 1월 10일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곳에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투얼슬랭 교소가 보입니다. 별도의 비용을 내면 해설용 이어폰도 빌려줍니다. 한국어판도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4명의 묘지가 보이네요. 고문대 위에 방치되어 있던 시신들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A동입니다.
감옥 그리고 고문실로 쓰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판은 규칙을 적어놓은 판인데요. 묻는 말은 봐라, 규칙을 어기면 전기고문 5회, 채찍질 5회 등이 아주 빼곡하게 써 있습니다. A동 끝으로 생존자들의 사진이 보입니다. 베트남군이 시설을 장악했을 때 단 7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술자여서 살아남았습니다. 조서 작성용 타이프라이터 수리공, 족쇄 제작, 폴포트의 초상화를 수 있었던 이들 중 몇 분은 책을 써서 자신의 참담의 을 후세에 전합니다. 전 세계 모두 관광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숙연한 표정을 짓고 숙연한 마음으로 시설을 둘러보게 됩니다. 오른쪽 안쪽으로 철창들이 보이죠. 이 안에가 신문실 그리고 고문실이었습니다. 내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학살의 주범 폴포트는 가명입니다. 폴리티컬 포텐셜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제가 300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추정치입니다. 최소로 본 것이고요. 운동과 기아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까지 치면 300만 정도 되는 것이 현지의 보고입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3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만 1년에 3번 지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집권 이후에 이렇게 많은 인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모두 관광객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숙연한 표정을 짓고 숙연한 마음으로 시설을 둘러보게 됩니다. 오른쪽 안쪽으로 철창들이 보이죠. 이 안에가 신문실 그리고 고문실이었습니다. 내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A동 1층은 전체가 고문실입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두 교실이었던 곳이죠. 수감자들은 철제 침대에 받았습니다. 족쇄에 발이 묶이고 온몸이 침대에 밀박이 됐습니다. 갈색 통은 변기통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고문실 바닥엔 핏자국이 흥건했었다고 합니다. 모든 방의 벽면에는 1979년 6월 슬랭을 베트남군이 막 들어왔을 때 당시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참혹했던 시신들의 사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저 족쇄에 묶였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앞마당에 묻힌 이름 없는 14구의 시신들입니다. 피칠갑을 하고 누워있는 시신들의 사진은 다시 볼 수 없을 만치 끔찍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족쇄에 발이 묶이고 허리는 철제 침대에 벨트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죽어나갈 때까지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구토를 하거나 차마 이 방을 다시 보지 못하는 관람객들도 있었습니다. 쓰러진 의자가 있습니다. 아마
저 시신이 죽기 직전까지 누군가가 고문을 했던 흔적일 겁니다. 이곳에 끌려 인간이 아니 얼마나 많은 물리적 타격을 받으셨으면 저의 침대가 저렇게 휘어져 버린 것일까요? 모든 방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것일까요? 지금 제 뒤로 멀리 보이는 곳이 수용소 A동, 그리고 가까이 보이는 곳이 수용소 B동입니다. 이곳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름이 있었죠. 그런데 이곳이 딱 3번만 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 직후 인적 사항을 조사할 때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문에 못 이겨 강요에 의한 자백이 맞다고 시인할 때, 그때 이름을 썼습니다. 세 번째는 이곳에서 사형장으로 떠나는 버스에 올라탈 때 사형 집행에 동의한다는 문서에 자기의 이름을 썼습니다. 크메르 루즈는 잡초를 뽑을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가족 전체를 말살했습니다. 1살, 3살, 5살 수많은 어린이들이 역시 이곳에서 숨져갔습니다. A동 2층으로 올라간 계단입니다. 누군가에겐 죽기보다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고문당한 몸으로 간수를 무등태우고 2층, 때로는 3층까지 올라가야 했으니까요. 복도를 돌면 예전 고문실을 개조한 전시실이 있습니다. 이 방은 이곳 뚜월 슬랭에서 참혹하게 살해된 어린이들의 유품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부모와 함께 끌려온 어린이들도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저 옷을 입었던 여자는 4살, 5살, 6살,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옷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핏자국이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듭니다. 오른쪽 바지는 다른 소년이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살, 2살, 3살 영유아들이 입었던 옷들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이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끌려왔던 어린이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목에 죄수 번호를 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소년의 목에 감겨있는 쇠사슬이 당시의 상황,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생각하는데 달은 화창하고 바람은 온화해서 더 서럽습니다. 그들은 적 한 명을 놓치는 것보다는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목이 뭔지도, 무엇 때문에 끌려왔는지도, 누가 자기를 밀고 했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가 강요한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에 따라 자백을 할 때까지 무수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그리고 단 3번만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기록에 집착했습니다. 이곳에 끌고 온 사람들의 나이, 성별, 주소, 직업, 가족관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한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도망가면서 고문 도구들을 증거인멸하지 못했고 문서들을 소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쫓기듯 달아났으니까요. 덕분에 이곳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의 신문 조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유엔에서 크메르 루주를 전 세계 인권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법정이 열렸을 때 그 문서들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크메르 루주는 왜 그렇게까지 기록에 집착했던 것일까요?